안녕하세요. 최신의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식이요법과 개인별 건강 상태에 적합한 맞춤형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임상영양사 실비아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우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룰 것은 우유, 아몬드 우유, 캐슈 밀크, 코코넛 밀크, 두유입니다. 그래서 요즘 마트를 가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우유가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두유하고 우유는 예전부터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아몬드 우유, 캐슈 밀크, 코코넛 밀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우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우유를 선택할 때 목적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적이 단백질 섭취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비타민 A, D와 같은 비타민과 칼슘 섭취를 위한 목적이냐, 아니면 물 대신 마실 것을 찾느냐, 아니면 체중 감량을 위해 저칼로리 우유를 찾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이 단백질 섭취라면, 단백질 섭취라면 이제 우유와 동일한 양의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유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유와 두유를 제외한 아몬드 우유, 캐슈 밀크, 코코넛 밀크 이런 것들은 우유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유와 두유와 다르게 실제 우유라고 하면 이제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 있죠. 그래서 소에서 나오는 우유와 두유와는 다르게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적거나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유 또는 두유를 선택하게 되면 영양소 성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우유와 두유가 같을 수 있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비타민이나 무기질은 추가적으로 첨가를 해서 인위적으로 숫자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우유가 됐던 두유가 됐던 아몬드 밀크가 됐던 캐슈 밀크가 됐던 어떤 종류의 우유를 선택하더라도 비타민이나 무기질의 영양 성분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기 아이들, 즉 우리 어린이들이나 이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가 주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유 또는 두유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비타민 또는 칼슘과 같은 무기질 섭취가 목적이라면 어떨까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및 무기질은 첨가를 해서 맞추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우유를 선택하던 비타민 및 칼슘 함량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우유를 선택하시더라도 상관이 없죠. 자, 세 번째, 만약에 내가 물을 마시기는 싫고, 그래서 물을 마시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수분 섭취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물 대신 마실 것을 찾는다고 하면 캐슈 밀크나 아몬드 밀크가 칼로리는 적고 비타민 및 칼슘과 같은 무기질 함량은 우유와 동일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캐슈 밀크나 코코넛 밀크, 아몬드 밀크는 굉장히 저칼로리이기 때문에 요즘 광고에서 보면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또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 건강한 식품 이렇게 많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광고의 뒷맥락을 생각해 보면 이제 만약에 단백질 섭취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적절한 문구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유나 두유에 비유해서 단백질 함량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칼로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다라는 그런 문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물 대신 물을 마시기는 심심하고 다른 우유나 두유 같은 이제 어쨌든 추가적인 칼로리를 얻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우유나 캐슈밀크나 코코넛 밀크를 선택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두유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두유를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맛들의 두유가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이제 플레이버
즉 맛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각각 두유마다 포함하고 있는 영양 성분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은 뭐 검은콩 두유도 있고 뭐 이것이 첨가된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어떤 한 맛이 첨가되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설탕의 함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대사에서 우리가 항상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설탕의 섭취량입니다. 그래서 두유를 선택을 하실 때는 무첨가 두유, 즉 아무 맛도 첨가되지 않는 우유를 선택을 하시면 단백질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무기질 성분은 그대로 얻으면서 설탕의 함량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설탕의 함량이 적다라는 얘기는 동시에 칼로리가 낮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유를 선택했는데 굉장히 달달하고 맛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설탕의 함량이 높구나. 설탕의 함량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칼로리가 높다라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 드시는 것보다는 이제 목적에 따라서 어떠한 맛이 됐든 어떠한 맛이 첨가가 됐든 선택을 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는 있으나 이제 설탕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실은 두유가 갖고 있는 장점을 많이 이제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케이스별로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 성장기 어린이인 경우, 즉 이제 한 7살, 8살, 지금 이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단백질의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우유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때는 이제 우유 또는 두유를 선택하게 되면 즉 그 한 컵당 단백질 7g에서 8g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체중 감량을 하고 싶은 경우라면 추가적인 단백질의 공급보다는 저열량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몬드 우유나 캐슈 밀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면 비타민 및 무기질은 충분히 공급받고 열량은 낮출 수 있겠죠. 그리고 우유를 제외한 여기서 우유라 하면 카우즈 밀크, 즉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 있죠. 그런 우유를 제외한 나머지 우유들의 가장 큰 장점은 락토즈 인톨러런스, 즉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유를 제외한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를 제외한 아몬드 우유, 캐슈 우유, 코코넛 우유, 두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유를 마셨을 때 소화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 느낌이 있고 설사를 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죠. 즉 그 유당불내증이 있는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유를 제외한 그런 이제 만약에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우유를 젖소에서 나온 우유를 제외한 다른 다양한 우유를 선택을 하시면 좋고요. 요즘 아몬드 우유의 광고를 보면 건강에 좋다, 다이어트에 좋다와 같은 문구가 있는데 그런 광고를 볼 때마다 항상 느낀 게 건강에 어디에 좋다는 건지 다이어트에 왜 좋다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그리고 선택하시는 분들도 좋다고 하니까 어디가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좋다고 하니까 선택을 하시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구들을 볼 때 조금 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상품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몬드 우유뿐 아니라 모든 우유는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죠. 그래서 아몬드 우유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것은 우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칼로리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상대적으로 단백질은 거의 제로 아니면 1g에 가깝기 때문에 단백질 식품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고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하기보다는 각기 우유가 가진 특성을 이해하고 본인의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양사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음식과 건강과의 관계를 실용적인 정보로 제공하는 의료인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전문가는 바로 영양사입니다. 감사합니다.